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6.4 지방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실 겁니까?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 참여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떠셨나요?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805님께서는 5시 55분에 사전투표 했습니다. 궁금했었는데 정말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8327님께서는요. 사전투표 마치고 야구장 가는 길이에요. 5분도 안 걸리는 사전투표 왜 이제 하나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아주 좋아들 하시네요. 9484님께서는 오늘 투표했습니다. 돌아설 때 남들보다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있었다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이어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한 우리 축구 대표팀. 오늘 출국을 했죠? 예, 대표팀이요. 오늘 네. 오전에 이 전지훈련지인 미국 마이애미로 마이애미로. 네. 예. 한국의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는 6월 18일 6월 18일. 러시아전이고요. 네, 이 경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약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대표팀이 일단 브라질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기후도 비슷하고 시차도 없는 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전지훈련을 한 뒤에 브라질 메인 캠프인 이구아수 캠프에 입성을 합니다. 전운지에서는 이제 가나와 6월 10일에 마지막 평가전도 치를 예정인데요. 네. 러시아전 베스트 11을 가리는 그야말로 이 마지막 뜨거운 주전 경쟁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은 오늘 출국 인터뷰에서요, 침체된 대한민국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천공항에는 축구대표팀 출국을 응원하는 팬들도 또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한편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요, 오늘 출국 직전에 인천공항에서 6월 4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모두 치르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사전 투표했군요. 네네. 네, 잘했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인데 그 LNC가 말이죠. 사흘 동안에 무려 51점을 뽑아냈습니까? 네. 굉장하네요. 네. 예, NC가요, 어제 열린 대전 하나전에서 네. 무려 19안타를 몰아치면서 15대7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15점. 어제 경기가 NC하고 하나의 3연전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3연전 두 번째 경기였던 그저께 경기에서는 18대9로 이겼고요. 18점. 예. 예, 그 전날인 28일에는 또 역시 18대1로 또 18점. 이겼습니다. 네. 예, 사흘 동안 홈런 11개를 포함해서 55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무려 51점을 뽑아냈는데요. 어제 경기의 경우 NC는 이제 4회에만 9득점을 했고, 또 외국인 거포 테임즈 선수가 6타수 5안타 7타점으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에서 1, 2, 3선발 투수 클레이, 이태양, 엘버스를 모두 다 등판을 시키고도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는데요. 다른 경기가 또 광주 경기에서도 또 난타전이 나왔습니다. 네. 기아와 두산 양팀 선발 타자 전원이 안타를 기록하는 역시 진기록이죠. 네. 이 끝에 두산이 기아를 15대 10으로 이겼습니다. 15대 10. 네. 자,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 텍사스에서 뛰고 있죠. 오늘 세 차례나 출루를 했습니까? 예, 이 추신수 선수 오늘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요. 예. 1번 지명타자로 출전을 해서 4타수 2안타 그리고 몸에 맞는 공까지 1개를 추가해서 총 3차례 출루를 했습니다. 네. 한 경기에 안타 2개 이상 치는 멀티히트는 시즌 14번째고요. 그리고 한 경기에서 3차례 이상 출루한 경기는 오늘이 시즌 16번째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즌 보내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두 번째 타석인 2회 2사 만루에서 친 안타가 아주 화끈했는데 상대 우한 선발 대두노의 이 커브를 쳐서 싹쓸이 2루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신수가 사실 어제까지는 2경기 연속 무안타로 잠깐 주춤했지만요. 오늘 네. 활약으로 타율이 2할 9푼 7리까지 오르면서 3할 복귀 눈앞에 넣고 이 텍사스도 5대 4로 이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 구간도 있어서 덜 없습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 쪽입니다. 수서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에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처리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만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진나들목 이전부터 정체고요. 탄천 1교까지 다소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사고 소식입니다. 이 여파 때문에 동호대교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이후로도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가양대교 구간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도에서 청담대교 지날 때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나란한 강변북로도 한남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일산 쪽 흐름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말이죠. 급락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어떻게 돼갑니까? 1,000원 돌파도 곧 된다는 겁니까? 네, 1020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어제보다 3.6원 하락한 1,018원으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장중 1,02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장중 기준으로 1,020선을 하회한 것은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2008년 8월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가까스레 1,020선을 지키긴 했지만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 붕괴가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이 세종시 거주민 중에 3명 중에 1명은 홀로 사는 1인 가구다. 이렇게 파악이 됐네요. 네, 세종시가 2010년에 생겼는데요. 3분의 1이 홀로 사는 1인 가구로 네.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 등록 가구가 4만 5천 가구였는데요. 예. 2010년보다 3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비중이 32.8%에 달했고, 2010년보다 무려 47%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조치원읍의 1인 가구 증가폭은 50%에 달했는데 세종청사 이전으로 혼자 전입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일본산 화장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결과 그 결과가 나타났네요. 안전하다는 겁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수입 판매되는 일본산 화장품 주요 브랜드 10개 제품을 수거를 해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조사 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구심도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식품과 화장품 또 주류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로요, 스마트폰 앱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있죠. 네. 그 앱카드라고 합니까? 네. 네. 이게 명의 도용 사건 수사가 확대되고 있네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그 앱카드 명의도용 사건 수사를 위해서 오늘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의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앱카드 고객 이용 내역 등을 입수해서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네. 어제는 신한카드와 롯데카드에도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달 초에 삼성카드가 그 자사 앱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53명의 카드 명의가 도용돼서 6천만 원의 금전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삼성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들의 앱카드에서도 비슷한 명의도용 피해가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1960년대, 70년대에는 사실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서류를 팔아서 마련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저 한우 한 마리 키우면 오형에 큰 손해라는 거예요. 연간 한 57만 3천 원의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소고기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우 수컷소를 한우 비유구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해에는 이 한우 비유구 한 마리당 사육비가 650만 9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 한 마리를 팔아서 벌 수 있는 총 수입은 593만 6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결국 연간 57만 원의 적자를 보는 셈입니다. 그 전년도는 적자폭이 91만 6천 원이나 됐습니다. 네. 이제는 뭐 소 키워가지고 대학 등록금 마련 못하겠네요. 축산 농가들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롱패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슛하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참조.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에어컨들이 바람의 세기로 경쟁할 때 휘세는 바람의 온도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바람이니까요. 에어컨의 바람을 넘어 LG 휘센.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한정원의 정치 이슈들을 둘러보는 순서죠.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세 남자의 정치 수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하의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포괄 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 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고 그 뒷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여당과 야당을 종횡무진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를 찾아내는 두 분이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정치자분들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죠.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기자분들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오늘 세 남자의 정치 수다가 준비되어 있죠. 두 분 기자 나오셨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에는 말이죠. 점수부터 좀 매겨볼까 싶은데 그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 좀 바쁘게 지났죠. 두 분께서는 그 현장에서 한 분, 양정대 기자님은 여당을 출입하시고, 하의영 기자님은 야당을 출입하시는데, 오늘, 이분 한 주 됐습니까? 바쁘셨어요? 좀 많이 바쁘긴 했었죠. 바쁜 주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의영 기자님은? 저는 이제 그 국회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와 계셨는데요. 네. 그분들하고 거의 밤늦게까지 매일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 네네. 또 취재를 하셨구나.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이번 주일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 잘라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다. 저부터 점수 매겨볼까요? 네? 네, 한번. 제가 주는 점수는요, 빵점입니다. 저는 맨날 빵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국무총리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가 우리 정치권에 얼마나 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까? 그렇죠? 좀 자숙하고 좀 변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두 분께서는 양쪽 정당을 취재하시지만 정치권이 좀 변하는 것 같던가요? 제가 느끼는 전혀 변한 것 같지 않다라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비 탑이 오죠. 빵점. 양정대 기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바뀌어야 한다. 네. 이런 당위에는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컸던 게 네. 사실 핵심 쟁점이 다들 아시지만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였는데요. 네. 이 문제를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전향적인 이런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했을지언정 예. 그거를 실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굉장히 분명하지 않았었나. 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당청 관계 또 새누리당 의원들의 면면 이런 걸 볼 때는 좀 힘에 부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보고 기관의 장으로서 보고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상식이 이제 이 정치권 내부에 그 좀 투영을 해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들이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어쨌든 뭐 2박 3일 걸리긴 했지만 새누리당이 그렇게라도 일단 매듭을 어쨌든 이번 주 안 넘기고 매듭을 지은 건 그나마 좀 평가를 해줄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그 비서실장 저 증인으로 나오게 하고 보고하게 하는데 그렇게들 벌벌 떨고 그러나요? 하와영 기자? 제가 2박 3일 동안 세월호 가족들하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같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저는 밤을 같이 새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정컨대입니다. 일단 추정컨대, 비서실장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와 그리고 해경 등 정부와 선긋기를 분명히 해왔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청와대의 과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박 대통령의 과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성역 없는 조사를 가족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야당으로서도 충분히 명분이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밀어붙여서 타결을 해내었어야 하는 그런 2박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뭐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 피해자 가족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뭐 그 과정 자체는 사실은 감동적이었습니다만 정치인들이 해야 할 몫을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낙제 중에 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빵점도 아니시군요. 예. 낙제니까 시험 자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경희 기자님. 방금 하은영 기자가 얘기하신 거에 뭐 저도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하은영 기자 얘기대로 사실상 이게 청와대 책임론 그러니까 초동대처의 미흡이 그 사고 현장뿐만 아니고 실제로 재난 컨트롤 타워여야 하는 이 청와대와 정부 이 중앙부처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1시간 넘게 넘어서야 보고를 받았고 늦게 또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보고를 늦게 받았고 그 보고받은 그 상황에서 현재 돌아가는 그 상황과는 좀 다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결국 이 국회 청문 이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결국은 그 전체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여권 내부의 정점인데 그 부분을 직접 건드리게 된다는 이런 정도의 부담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여권 내부의 좀 상황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그렇게 상식하고는 다르게 나갑니까 정치권에서? 그게 이제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좀 희한한 정치권이 다 있네, 그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마치 새누리당의 비호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국민의 상식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정치는 이제 상식입니다. 그렇죠, 진행이 돼야 맞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또 정치는 그 자체로 또 현실 아닙니까? 네. 그런 점도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영 기자. 어쨌거나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책임은 그 여권에 있다. 2박 3일 동안 책임지지 못하고 국정조사 계획서조차 피해자 가족들에게 맡겨지게 된 것은 여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전략 없이 대한 야당 또한 매우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 가족이 우리는 새누리당만 탓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야당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른 합의를 원한다. 그리고 왜 테이블 안에 여당의 의원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느냐,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느냐는 질타가 현장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테이블 사실은 안에 그 무슨 말입니까? 테이블 안에 협상 테이블에 네. 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합의를 위해서 네. 테이블에 앉아라. 네. 여당 의원을 데리고 와라. 아니, 그런 거 하나 못하냐? 그 이런 야당 피해자가 의원들은 와 있는데 그렇죠. 여당 의원들 안 왔습니까? 여당은 오지 않았죠. 네, 오기는 왔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합의할 만한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거나 네. 아니면 와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갖지 못하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 상황을 조금만 네.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2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을 하기로 했었죠. 의결을 이제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시겠다, 참관하시겠다 해서 이제 국회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날 여야가 결국은 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인 명단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결국 이견이 해소가 안 되면서 그날 이제 본회의가 무산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거기서 세상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각 당의 이제 원내 지도부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오늘 내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명 여야 두 명이 이제 사자가 회담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가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들 이렇게 두 명인데요. 실제로 보면 뭐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 예.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친박계 핵심 인사로 통하는 사람인데요. 이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 협상장에서 협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잠깐 전화 통화를 한다고 나와서 이게 1시간 넘게 협상 자리를 사실 비웠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가족들이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만큼의 그 청와대하고 직접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의원으로 꼽히는데 이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 28일까지는 협상에 나서질 않습니다. 안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아니 정말로 좀 직접 이 문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왜 협상을 안 하느냐. 네. 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원래 이제 협상의 당사자 창구 아닙니까? 네, 왜 사라졌냐?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기자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생생하게 보는 듯이 말씀을 해 주시는군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유가족. 그런데 말이죠. 네. 세상에 이런 피해자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거 꼼짝 못하고 여야가 협상하는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네?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그분들 앞에서 그렇게 절절 기고 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나요? 그거 참.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당일 27일 날 그런 양정대 기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벌어지고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하루를 1박을 꼬박 세고요. 피해자 가족들이 성역 없는 조사와 빠른 합의를 해라.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라. 여기서 말씀드린 대책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네. 대책을 마련해라. 그 다음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실종자 가족을 면담하고 또한 이야기를 들어라라는 안들을 제시했어요. 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보면 가장 상식에 부합하는 그리고 정치권에서 미리 준비해서 이미 타협을 했어야 하는 것을 피해자 가족이 안산에서 그리고 진도 팽목항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와서 합의하게 만드는 저는 참 진풍적이었겠네요.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기록에 나올 일이네요, 그죠? 네, 정치인들 반성해야죠. 예. 그런데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해가지고 말 많았죠. 깜짝 놀라지 않았었습니까, 기자분들도?
다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강경대 기자님?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날 점심 때까지만 해도 네. 안대희 후보자가 이제 전 후보자죠. 안대희 전 후보자가 사퇴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거기 현장에 있었던 그 총리실 직원들하고 또 기자들하고 뭐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고 했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실제 그때까지만 해도 안 후보자가 사퇴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당일 오전인데요. 예. 그 당일 오전에 여권 쪽에서 기자들 몇몇에게 여론을 좀 묻기 위해서 전화가 돌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네. 사실은 그 이유는요.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 당일 그리고 그 전일에 과연 안대희 총리 후보가 총리 자격이 있느냐. 정말 관피아를 척결할 만한 그런 인물이냐. 라는 식의 사설이 등장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거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보수정신문에서 아주 일제히 그냥 이 후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논조의 사설들을 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전부터 당일은 아니고요. 네. 좀 버티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좀 예, 그런 이야기는 좀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책임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가 이제 어제 저녁 때 이렇게 가까스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된 데에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사퇴가 저는 결정적인 계기 아니었나 그게 싶은데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이 부실했고 이게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에 정말 총체적인 난맥상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 이러면서 이제 김기춘 책임론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새누리당 쪽에서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어쨌든 기관 보고를 하면서 이 기관 증인으로라도 이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좀 외통수에 몰렸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는 건 아니고요. 기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장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책임의 책임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막상 국정조사 해보면 말이죠. 이거 과거에 기억 안 나십니까? 한 달 동안 국정조사다 그러면 한 20일 동안 증인 채택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며칠을 신용만 하고 또 끝나버리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증인부터 확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사실 그때부터 명분이 사실은 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명분은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유가족들의 요구 이게 성역 없는 이제 진상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좀 방어할 만한 논리가 없었는데 이제 근근히 버티던 와중에 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걸로 해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자칫 잘못하면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리고 국민적인 바람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 이런 것에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죠. 네, 양정대 기자님이었고요. 허혜영 기자님. 저기 말이죠. 재밌는 게 이 김기춘 비서실장 뭐 사퇴하라고 야당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게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이 로키로 간다. 낮은 자세로 간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가 누구 사퇴하라 말 이런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사실은 지금 그 야당의 경우에는 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안대희 그 국무총리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좀 조용히 하자. 그걸 로키라고 그런다면서요? 뭐 그렇죠. 예. 낮은 키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로키가 옳은 전략이냐, 네. 정말 민심을 반영한 상황이냐,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왜? 저는 이제 그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야성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루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좀 의심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쪽에서 너무 떠들면 반대편의 그 잠재적인 부동층들이 직결할지 모른다 이런 뜻이래요. 양정재 기자님. 이거는 그냥 뭐 미뤄 짐작하는 건데요. 예. 혹시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약에 경질이 되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곧 사퇴할 거란 이야기도 들리고 뭐 아니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 하여튼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차후한 대한민국 정치권은 마치 드라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 선거 국면은 어떻든가요? 여당과 야당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양 당이 또 전략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제 사전투표 통해서 좀 전반적인 이 투표율 높이기,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다음 주에 투표일 선거일 다음 날을 만약에 휴가를 쓰면 이제 5일간의 황금 연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층 투표율이 많이 낮아질까 뭐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어쨌든 보수층의 결집, 그러니까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좀 고조되는 그런 좀 전반적인 기류를 좀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전부터는 지금 모든 선거운동의 핵심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 정말 일 못하게 된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좀 우리한테 힘을 달라. 이런 이제 선거 전략이거든요. 네, 대통령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인데 결국 새누리당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영 기자.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마지막 카드가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선거에 등장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선거의 여왕. 예, 선거의 여왕이시죠.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경필 후보나 원희룡 후보를 등판시키면서 개혁적 이미지로 등판시키면서 뒤에서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라는 말은 돌았죠. 그런데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한판 붙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선거의 여왕으로서 한 번 더 검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참 오늘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5% 가까이 갔어요. 4.몇% 이렇게 나왔거든요. 4.72% 내일까지 그렇더라고요. 하면 한 10%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선거 당일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선관위에서는 보통 지방선거가 50% 초중반대였는데 2010년에도 54%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사전투표의 영향으로 해서 한 60% 정도까지 그렇게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분석이나 예상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할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면 사실은 웬만하면 투표 당일, 선거 당일에 원래 투표할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결국 젊은 층이 많이 했을 거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인데 실제로 오늘 투표장에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이 노년층, 장년층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투표율이 상승한다는 게 뭐 어느 일방에 유리하다 이렇게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 사전 투표율이 온전히 플러스되는 그런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연 기자. 예. 새정치민주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투표로 이득을 본 당사자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사전 투표로 굉장한 이득을 봤거든요. 당시 그 의원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그 선거 때 당시 사전 투표율이 10%가 넘어서면서 압승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그것에 비하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전 투표에 공을 좀 덜 들이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나라를 좀 비하자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는 사전투표가 정착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 전체를 봤을 때는 한 20% 그리고 일본도 한 10% 정도는 사전투표로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된 것은 사실 그 간편함 때문이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50에서 60%를 예상한다면 10% 정도는 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결과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켜볼 일이죠. 그렇죠?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는데요. 5550님께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 갈라서 앉지 말고 이름 순으로 한 줄로 앉으면 좋겠네요. 이 좌석 배치까지 해주시는 청취자분이 계십니다.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4228번님. 김영란법.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인데요. 이거 미적되는 거 보면 국회는 희망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셨네. 예? 이 김영란법에 관해서 말이죠. 그 김용태 의원이 그 소위원장인데. 네. 이게 무슨 공무원이 있으면 저 지방에 사는 무슨 가족이 생일 선물도 못 받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자 인터뷰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실례 말이지만 그 법조문 제대로 안 읽어본 것 같거든요. 거기요. 공무원의 멀리 사는 가족이 이 생일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것은 법에서도 다 허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다 허용돼 있는 걸 무슨 금지돼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무슨 자신이 잘 몰랐다고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벌써 2차례나 섭외를 했는데 아직도 출연하겠다는 답이 없어요. 그럼 두고 볼까입니다. 네. 시간이 근데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맞춰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 시끄러운 한 주도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뭡니까? 투표가 있죠? 예. 네. 다음 주, 투표 지나고 나서는 아주 재미있는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열심히 좀 하시라고 한마디씩만 간단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장정리 기자. 하영 기자가 먼저 하시죠. 예, 사전투표 간편하니까요. 가까운 곳에 가셔서. 내일 당장. 네, 내일 당장 하시지요. 네네. 그리고 우리 양정대 기자님.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이 국민의 권리 행사. 네. 이 부분에 다들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한겨레 신문의 하영 기자 함께 했습니다. 에어컨들이 바람의 세기로 경쟁할 때 휘센은 바람의 온도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바람이니까요. 에어컨의 바람을 넘어 LG 휘센.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오늘 금요 퀴즈의 정답은 3번 네거티브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추첨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가 3358님, 4863님, 3789님, 4834님, 4915님. 이 5분께 뮤지컬 헤드위크의 공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에 대한 소견 여쭤보았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327번님께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